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6월 28일 미국에 도착해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참배 헌화를 한다 합니다. 한국 전쟁의 상징인데요. 공연이 가기 전에 입으로 구설수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많이 불러 일으켜 놓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또 한미 동맹의 상징들을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28일 저녁에는 미 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만찬 행사가 있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빈손으로 간다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한국의 기업인들을 수십 명 데리고 가서 미국의 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일종의 세레모니에 불과합니다. 6월 29일 오전에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각각 간담회를 하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이렇게 상견례 이후에 만찬을 하고요. 회담은 아닙니다. 30일 날 이 펜스 부통령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요. 참 이런 어떤 일정들은 꼼꼼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각각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점심은 펜스 부통령과 이렇게 오찬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백악관의 일정은 공식적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전날 29일 날 저녁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먹는 거, 그리고 30일 날 점심을 펜스와 같이 먹는 거, 이게 두 개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그 존 햄리 소장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고 그 사람들과 만찬을 하고 7월 1일 특파원 간담회와 재미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요, 공동성명만 발표하고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기자 질문에 의하면 100% 사드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서로 이견이 노출될까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자고 우리 측이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즉 공동성명 발표 위에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각각 소감을 언론 발표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사드 등에 대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질문을 받지 말자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미국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 말을 하면서도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은 질문 없는 언론 발표가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대부분의 기자들과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아 왔습니다. 오히려 뭐 CNN이 있으면 니는 말하지 마라, 너는 좀 나쁜 언론 아니냐 하면서 또 지 마음에 드는 언론 보고 이렇게 손짓을 해서 이렇게 물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지난 9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을 받았고 지난 2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받았고 다만 4월달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예 공동 기자회견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민한 나라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예민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도 트럼프한테 중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대신 북한을 쪼우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하고 했지만은 기자들이 그런 거를 물어서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시진핑의 입장이 매우 스타일 국이니까 그런 걸 아예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그런 부분을 의식한 거 아니냐.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 공동성명이라는 부분도 조인트 커뮤니케도 있고 여러가지 한 너댓 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도 공동선언, 공동 성명, 공동 발표, 회견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이 발표 레벨에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국빈 방문이냐 아니냐, 실무 방문이냐 여러가지 등급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지금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이 아닌 인도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미국의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처리되어야만 하고 또 아마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에게 북한 정권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데 우리와 입장을 함께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AFP 통신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다라고 간주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3국의 정상과의 입장에서도 미팅에서도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칭찬하는데 모디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모디를 향해서 위대한 총리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는 인도에 보잉사의 수송기 등을 하는 조건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인도가 요즘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제일 잘 나가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선물을 잔뜩 갖고 가서 트럼프를 이렇게 편하게 한 모양인데요. 한국은 갖고 가는 선물은 지금 얼마인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너 미국 앞잡이냐 친미주의자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확고한 소신으로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고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이런 입장 때문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검찰에 한 3년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미국 스파이니 여전히 조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요. 한마디로 발표한 조사 내용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그리고 스파이 조작 사건이라고 기자회견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 말에 대해서 제 말이 거짓 같으면 저를 체포를 해서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이나 검찰이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파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자, 최근에도 제가 아는 미국의 지인들한테 찾아가서 아마 이번 회담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문을 구했던 걸로 한국 정부 측에서 들었는데요. 그런 거 물으면 뭐 합니까?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여태까지 주미대사 부른 사람을 주미대사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문을 구했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주말에 대북 대화파 문정인 임동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고 합니다. 문정인이 미국 가서 말로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경고했다 그러고 문정인은 개인 자격이다 교수 자격으로 말했다 이랬으면 문정인을 특보에서 해촉시키든지 안 그러면 문정인을 안 봐야 될 건데 미국 가기 직전에 문정인을 불러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에 미국에 가서 한바탕 휘젓고 온 문정인을 불러서 자문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임동원 DJ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노무현 때는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했지요. 이 임동원 또 DJ 때 국정원장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북한의 화해파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미국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들은 부분은, 자,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북한과 당신 두 사람이 말을 한 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재가 압박이 아니라 이 북한과 대화를 끌어내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리고 북미 수교도 하게 해주면서 북한에 퍼주고 잘 지내고 싶은데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쪼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내가 트럼프한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뭘 어쩔까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 특보는 지난달 청와대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북한의 우리 측의 인사를 파견해서 대화 가능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문 특보는 북한에 보낼 사람으로 임동원 전 장관과 그 다음에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을 추천을 했고요. 이들이 정식 특사가 아니라 학술회의 형태로 참가하도록 형태로 간접적으로 가서 사실상 북한과 회담을 하고 오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보내게 되면 미국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전 청와대에 외교안보 보좌관을 했던 김태효 교수가요, 성대 교수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편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문정인의 그런 어떤 미국에서의 발언, 사단을 일으킨 발언을 하게 하고 이미 제2사단 송별 콘서트가 파행에 이르게끔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현무 미사일 발사 참관을 하는 이런 우클릭 변신을 하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느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트럼프 회담에서 1차적 기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는 양국 이런 정상들의 인식의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뻥친다고 말했는데 이런 자세와 사드를 갖다가 배치 지연을 의도적으로 시키는 부분으로는 미국과 이렇게 불협화음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북미 수교를 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분석했는데요. 자, 미국은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체제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한반도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어떤 틀 안에서 미국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미군을, 그리고 이 한국의 정권을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유지하면서 어느 시점에 북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남한을 무너뜨리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걸 폐기를 갖다가 전제로 해서 한국과 미국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기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따금 북한과 1.5트랙 이런 접촉을 제3국에서 하는 것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설정해 놓은 시각을 조금 더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선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중국 말고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을 내용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마치 북한 당국이 좀 더 노력을 하면 대화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면 이 한미동맹도 망가지고 대한민국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교수가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행사를 주권 형사 문제로 즉 대한민국의 국가적 민족적 주권 행사로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전자권에 전한 조건과 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한미 간의 합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가 합의하여 같이 싸우고 그리고 승리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한미 동맹의 본질인데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나 재래식 도발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이 한미 동맹 즉 전시작전권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을 배제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고 미국이 기분 나쁘려면 나빠라 나가려면 나가라 연합사를 해체하려면 해체해라 우리가 사령관이다 너네 우리 밑에서 부사령관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권을 독차지하지 못해서 국민 주권 차원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 한 컷을 갖고 오늘 여러 언론들이요 어떤 사진 한 컷이 이번 정상회담을 상징하겠느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두 정상의 비공개 대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은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이야기를 해서 북한과의 트러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을 건데요. 이 조건이 우리 뜻대로 될지 안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대충 얼버무려서 발표하고 한국에 오고 난 뒤 태풍이 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가는 꼴을 보면 문정인 불러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거 없다고 봅니다.